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거 1호 시사 신문의 특집 기사로요. 조이대 코트 대법관 13명 성향 분석 이런데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이대 코트 조이대 대법관의 13명 원래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에 대법원장 하면 14명이죠? 근데 전화배치 재판할 때는 14명에게 짝수 되잖아요. 실제 법원행정처장은요, 행정 일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재판 전화배치는 빠집니다. 빠져요. 그래서 대법관이 12명이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재판하면 13명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13명이 다 투표를 안 할 때도 있잖아요. 13명 중에 아주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해피 신청도 하고 기피도 되잖아요. 옛날에 권순일이 할 때도 보면 7대5로 이재명이를 살릴 정도의 12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는 빠져버리거든요. 해피. 이런데 죄로가 있잖아. 판사가 스스로 빠진다. 이걸 해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송의 원고 피고가 저 판사한테 재판 못 받겠다. 이걸 기피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피는 소송의 당사자가 하는 거고 판사가 스스로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3명이 전화배치가 고생이 된다. 근데 1호 시사 이 신문의 분석을 보면 제가 옛날에 한번 분석해줬던 거하고 일치합니다. 모든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 그렇습니다. 보통은 분류할 때 크게 진보 법관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이렇게 분류합니다. 원래 중도라는 게 보수를 말해요.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법이라는 거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거는. 그럴 건데 기존의 법을 계속 바꾸고 뭐 하는 거 이걸 진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라고 하나밖에 뭉치죠. 왜? 보통 중도라면 보수를 말하거든요. 중도 보수다. 그 다음에 진보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건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연 진보 대법관이 몇 명이고 누구냐 이것만 유심히 보면 돼요. 유심히 보면 됩니다. 근데요, 이게 아주 또 재밌는 게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이 헌법재판관은요, 9명이잖아.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그 중에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3명은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하나씩 지명하면 되죠. 근데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을 때는 각 1명씩 지명하고 그 다음에 양당이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1명을 지명하는 이게 관행입니다. 근데 이번에 10월달에 3명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관행에 민주당이 관행을 지킬지 아니면 자기들이 막 2명, 3명 다 지명하겠다 이렇게 욕심 부릴지 그런데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마비선이 나오는 거죠. 이럴 적에 헌법재판관은 나눴어요.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 3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법관의 지명은 틀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표결해야 됩니다. 동의. 표결이 어렵죠. 근데 그 다음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말은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국회 동의인데 이거는요
이거는 국회에서도 대법관 부결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대법원장은 부결시킬 수 있어도 대법관은 자르게 부결을 잘 못 시켜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저희들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민주당도 합의해서 통과시켜줬잖아요. 근데 저희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결격자 아니고는 이게 국회에서 대법관들은 거의 통과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여곡절 그때 우리 여성 대법관 있잖아요. 우여곡절 그때 아버지 찬스 이용해서 주식 30몇 억 했다. 우리 이수견 대법관 있잖아요. 이분도 그 재산을 주식을 전부 기부하는 조건으로 다 기부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된 겁니다. 실제 대법관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 대법관 추천에는 구성해서 대법원장 조의대가 추천하고 그럴 건데 국회에서는 표결만 하는데 이게 부결시키면 대법원의 재판도 마비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한 번씩 군기잡다고 부결될 때가 있어도 대법관에게 거의 다 추천이 국회는 통과되면 그러면 결론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근데 문제는 조의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대법관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대법관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왜? 대법원장이 추천인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 다음에 국회 통과는 이거는 일반 장관처럼 이렇게 부결시키기 어렵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성권 분립도 있고 그 대법원 추천위원회 걸 거쳐왔잖아. 이걸 다 원점에 돌리가 다시 대법원 추천위원회부터 하고 다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때 전부 좌파 대법관들이 들어온 겁니다. 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다 대법관을 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기가 6년이니까. 문재인 때 5년이니까 윤석열 때 2년 지났으니까 7년 됐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도 나오지만 현재 8월 달에 김명수보다 더한 좌파 민변회장 김선수, 그 다음에 소쿠리 옛날에 노정희 2명의 좌파가 퇴임하고 이번에 새로 중도 보수가 3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더 바뀌어가지고 그 신문의 분석이나 제 분석은 똑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진보 좌파는 3명이 남아있다. 3명이 남았다. 지금 남아있는 대법관 등의 좌파, 3명이다. 그게 바로 김상환, 대부죠? 김상환. 그 다음에 이흥구, 흥부 넓어할 때, 흥할흥, 이흥구는 조국이하고 동기로 구속까지 됐던 유명한 운동권이니까